2019년 시행되었던 5급 상황 판단 두 번째 2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형은 가책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21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책형을 바꿨다고 해도 따로 인쇄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21번, 22번이라면 이게 다른 책형이었다면 이게 1번, 2번이 될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연구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 실적의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다만 연구 실적 심사평가를 3번 이상 통과했다면 그러지 않는다. 근데 이제 가로 부분에 이제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석사 이상부터는 연구사 학력이 제외한다고 합니다. 되게 간단하고 빠르게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적 평가위를 설치해야 된다는 걸 골자로 하고 있고 5명의 위원으로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는 위원장까지 포함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위원장과 5명의 위원 이렇게 했다면 총 인원은 6명이 되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고, 2명의 위원은 소속기관 내부 위원장까지, 즉 3명은 소속기관 내부에서 2명은 외부에서 대학 교수나 외부. 자, 그 다음에 이게 결국 이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합니다. 자, 이때는 무조건 대학 교수, 그러니까 최소한 대학 교수 1명이 포함돼야 된다라는 소리고, 매년 1월 중에 소집하고, 근데 꼭 이때만 열리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거고, 무기명이고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5명이면 과반수가 뭐예요? 2.5명? 2.5명이라고 하는 사람 없겠죠. 2.5명은 그냥 반절이고, 과반수는 반수를 넘는 수를 말해요. 2.5를 넘는 수는 몇 표죠? 3표가 되겠죠. 이렇게. 자, 1번 봅니다. 안 되죠. 왜냐면 5명의 위원 중에서 3명은 내부 연구관 중에서 그 3명 중에 위원장 포함되고 하는데, 결국에 외부에서 2명인데 대학 교수는 딱 1명 이상이라고 했지 1명만 뽑으라는 그 조건은 아니에요. 그럼 2명까지 뽑을 수 있죠. 최대 2명이죠. 자, 대학 교수가 맞출 수가 없죠. 왜냐면 위원장과 위원 2명은 소속 기관 내부 연구관에서 뽑으니까. 이건 당연하죠. 4명이 출석했던 5명이 출석했던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니까 출석 정족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개회 정족수 이런 건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건 아니죠. 별도의 위촉 절차를 한 번 했다고 해서 안 거쳐도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할 때마다 이제 위촉한다고 했으니까. 뭐야, 그럼 다 틀렸는데? 내가 지금 말하면서 왜 이걸 맞았는데 틀렸다고 했어. 그럼 정답은 3번이고 5번 볼게요. 석사학위 소지 안 했다면 예외가 안 되겠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이라면 3년차, 4년차, 5년차부터는 이제 그 심사평가를 받을 텐데, 여기 나와 있는 게 3번 이상 통과했다는 것은 3, 4, 5년차 통과했다는 뜻이잖아. 그럼 그 이후부터 6년차부터는 면제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거 실수를 유발한 건데 아닙니다. 이거는 단지 그냥 임용된 이후 5년이 지났다는 거지, 여기서 심사평가를 3번 이상 통과했다라는 조건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함정입니다. 21번, 22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법조문이고, 자, 시장, 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은 법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할 거는 저희 시장 옆에 특별시, 광역시장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만 좀 파악하면 될 것 같고, 자, 본인 서명 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좀 약간 이제 복잡하다. 이게 좀 처음인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길고 뭔가 그 법조문도 잘 안 읽히는 그런 게 좀 나오면 체감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봐봐, 시장, 군수, 구청장이랑 또 갑자기 읍장, 면장, 동장까지 나오니까 헷갈리지. 직접 방문해서 어쨌든 발급 신청하는데 신청권자가 이 사람들도 있지만 이 대상도 된다라는 거죠. 1호에서 3호 하나만 선택되면 여기서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미성년자는 당연히 우리가 딱 봐도 느낌이 오죠. 미성년자는 누군가 대리를 해줘야겠죠. 자, 이제 또 뭐야? 아까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인데 이번에는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발급 시스템 이용의 승인. 벌써부터 좀 이게 잘 안 읽히는 딱 그런 느낌이 오죠. 그래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시장, 군수나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래요. 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또 민원인은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해야 된다. 거기서 또 신청해야 되고. 자, 어쨌든 미성년자는 뭐야?
또 법정 대리인과 함께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법정 대리인의 동의. 자,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이건 뭐야? 부동산 거래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할 때는, 서면이 부산이 아니라 그 서류를 뜻합니다. 다 알겠지만 이제 이 법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또 뭔 소린가 할 수 있잖아. 예, 부산이 떠오르겠지. 그러면은 당연한 거고, 서류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감 증명서는 필수로 제출을 하고,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걸 제출하고 서명하고, 그다음에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또 서명한 경우, 이때는 날인 그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 옳은 거였고 1번 볼게요. 주민이, 자,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 뭐였습니까? 그 여기죠. 할 사람은 뭐라고?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 동장 아닙니다. 이건 딱 봐도 틀렸죠. 왜?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이라면 여기에 해당되니까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대상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 뿐이지, 이걸 했다고 신청한 것으로 가름한다, 뭐 신청으로 한 것을 대신한다, 이런 조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틀렸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죠. 17살이니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하여야 하는 경우, 그쵸?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제출하고 서면에 서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죠. 4번이 정답이고 5번은 틀렸는데 한번 보면, 자, 본인 서명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틀렸죠. 특별시가 왜 나옵니까? 메트로폴리탄이 왜 나와 여기? 아니죠 이거.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뒤에도 조금 이상한데, 전자본인 서명서 확인서 발급 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기서 두 개에서 있잖아요. 그거를 뭐랄까, 이거와 연계되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이거 별도, 이거 별도, 이런 식으로. 자, 어찌됐건 22번의 정답은 4번이고, 잠깐만 이 커튼 좀,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저는 상관없는데 보시기에 불편할 것 같아서. 가뜩이나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 좀 짜증나잖아요. 역 같을 텐데. 저 그거 알아요 저도. 근데 이제 다른 쪽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거를 빨리 그 모든 기출에 한번 시작했으면 진짜 꼭 뽑고 싶어요. 뭘 딱 뿌리를 뽑고 싶어서, 끝장을 보고 싶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업로드를 간결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가장 최적이다 판단을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 좀 약간 불편한 거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제가 무슨 뭐 돈 받고 이거 찍고 여러분 저한테 돈 내고 이거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전 어디도 지금 홍보를 해본 적이 없어요. 2년 전에 딱 한 번 빼고, 그것도 글 한 번 올린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뭐야? 화장실을 일단 설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설치 기준이 이렇게 세 개의 기준이 나와 있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남자는요, 그 위생기구 수가 어쨌든 이 기준에 몇 개가 필요한다고 봤는데, 그게 짝수라면 대변기, 소변기를 사이좋게 나눠서 하고요. 홀수인 경우는 대변기를 하나 더 많게 설치하고, 여자는 고려할 필요가 없죠. 다 대변기니까. 자, 기억 볼게요. 남자 30, 여자 30이면 A 기준, B 기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레인지, 여기 범위에다 속하죠. 남자, 여자, 여기도. 자, 그러면 두 개니까 같네요. 네, 맞죠? 왜냐하면 A 기준에 따라서 설치할 위생기구 수는 총 4개, 그 다음에 B 기준도 4개니까. 자, 남자 50, 여자 40. B 기준에 따라 여기네. 남자는 여기, 여자는 여기. 그런데 대변기 수를 물어보고 있네. 위생기구 수가 아니라. 자, 대변기 수가 그러면은 남자부터 보죠. 남자는 홀수였으니까 2대1이네요. 대변기 2. 여자는 다 대변기니까 같네요. 자, 남자 80, 여자 80을 근무할 때 A 기준에 따라 소변기. 자, 여자는 볼 필요가 없죠. 여자 화장실에 소변기가 들어서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럼 남자 80만 고려합니다. 자, 위생기구 수 4개인데 짝수니까 2대 2가 되겠죠. 뭐 대변기, 소변기. 틀렸습니다. 근데 왜 4개라고 했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걸 틀렸네, 맞았네, 정오 판단을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었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상황 판단에서 문제를 만드는 구조, 장치거든요. 스트럭처. 왜냐면 봐봐, 여자 80이면 A 기준에 따라 여기니까 똑같이 남자 여자 4개씩이니까 남자 2개를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의식적으로 실수를 할 수 있어. 얘도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아, 네 개구나. 이런 식으로 실수할 수 있어. 에이, 누가 그렇게 실수해요? 이렇게 말하는 새끼들이 실수합니다. 실전 또 실전에서 그 당황하잖아요. 또 실전 시험장 가보면 굉장한 중압감이 느껴지고 충분히 그 실수를 한다고 해서 부족한 게 아니고 그런 실수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리을 볼게요. 남자 150, 여자 100이 있는데 C 기준이 여기죠. 그럼 대변기 수를 물어봤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 100명은 볼 것도 없죠, 여러분. 3개니까. 즉 남자 150일 때 대변기 2개인지만 빠르게 확인합니다. 짝수니까 2대2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24번 봅니다. 법조문 같진 않고 이게 전형적인 상황 판단 같아요. 주어진 상황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 각각 이게 다 상황일 텐데 이거에 맞게끔 적절한 상황을 판단하는 거 고르고, 이게 이제 진짜 전형적인 상황 판단 같은데 뭐 23번도 그렇지만 농업용수랑 생활 및 공업용수로 분류가 되고 주의, 심함, 매심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령하는 걸 보니까 매심이 당연히 가장 심각한, 자, 주의라면 매월 10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인 것 같습니다. 심함일 때는 매주 금요일마다, 매우 심함일 때는 필요할 때, 즉 기준에 도달했으면은 그때 매일마다 수시로 한다고. 주의, 심함 이렇게 나눠져 있고 발령 기준이, 자, 각 주를 보면 상황이 여러 기준에 부합할 수 있겠죠. 당연히 더 심각한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라고 합니다. 1번 봅니다. 자, 영농기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에 50%라면 농업용수 가뭄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자, 일단 영농기 농업용수 저수율 평균 50% 이하니까, 자,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해요. 왜? 50% 이하니까. 50%니까 그럼 당연히 가장 심한 여기에 베팅을 해야겠죠. 농업용수는 매우 심함입니다. 또는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굳이 충족을 안 해도 요거만 충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우 심하니까 틀렸고, 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 함수비가 70%, 여기서 70%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볼 것도 없습니다. 자, 이것도 왜 그럼 70%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죠. 그런 부분이에요. 자, 왜 그런 부분인가 봤더니, 자, 저수율이 평년에 70% 이하라고 지금 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서 이거를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실수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함정을 우리가 한번 고려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감량 공급, 농업용수 공급이 부족한 경우 농업용수 심함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자, 하천 유지 감량 공급은 생활 및 공업용수지 농업용수가 아니에요. 볼 것도 없습니다. 이 낚시네. 자, 12월 23일 금요일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에 60% 이하이거나 그 다음에 밭 토양 유효 수분율이 40% 이하이면 발령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어디지? 자, 여기네요, 여러분. 60% 이하이거나 40% 이하. 심함이네, 심함. 심함은 매주 금요일날. 그러면은 12월 23일이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돼요? 안 되죠. 이것도 무슨 함정이 있어요? 바로 영농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12월이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5번이 정답입니다. 생활 및 공업용수가 발령되었는데 목요일날 하천 및 댐 등에서 공급이 부족하고 장래 한 달에서 3개월 어쩌고저쩌고 차질이 발생할 것 같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워딩이 어디 있죠? 얘는 하거나입니다. or고 얘는 and입니다. 같이 해야 됐죠. 여기 있네요. 매우 심함. 자, 매우 심함일 때 우리가 기준 한번 볼까요? 매우 심함은 기준이 도달할 때마다 매일마다 수시.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5월 19일 목요일이라면 10일도 아닐 것이고 금요일도 아닐 것이야. 그럼 왜 얘는 대체 발령이 됐을까? 바로 매일마다 수시로, 즉 5월 19일 날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예경보 발령 기준에, 그래서 매우 심함이다, 우리를 그거를 역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할 때, 자, 갑이 일단 대학교 A를 졸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요구 학점이 취득 학점이 얼마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데 바로 보겠습니다. 자, 전문 학사학위 과정, 자, 2, 3년제 대학교를 말하는 거겠죠. 또한 학사학위 과정, 일반적인 4년제 운영하는 대학, 이하 대학은 학생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으로 취득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국내외가 붙었습니다. 해외 대학교도 포함된다는 거죠. 즉 해외 전문대, 해외 2, 3년제 또는 해외 4년제에서 취득한 경우, 이렇게 보면 되겠죠. 국내는 뭐 똑같고. 자, 평생 교육 시설. 여러분들 그 대학교 대부분이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거나
아유 뭐막 학기거나 막 이러신 분들일 텐데 학교에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지만 거의 좀 많은 학교에 이게 존재하더라고. 평생교육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뭐 평생교육원 원격 평생기관 뭐 교육원 이게 다 여기거든요. 자, 어쨌든 병역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한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 수업을 수강해서 학점을 이게 취득하는 경우가 있나? 아우 나도 이거 해보았으면 좀 편하게 한 학기는 좀 더 이제 편하게 이제 다녔을 텐데. 제1항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면 전부를 인정해주고 2호는 2분의 1 이내 즉 50%까지. 그다음에 이 병역 이거는 군대에서 사이버 그 수강을 해서 연 12학점 이내 1년에 12학점까지. 이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죠? 우리 형제들 우리 군필자들 형제들 이 12학점이면은 좀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학기 약간 약하게 루즈하게 한 학기 루즈하게 다니면 한 학기 정도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군 생활이 요즘 18개월인가? 저는 23개월 한 부분인데 저 해군 나와가지고 좀 길었어요 살짝. 그때 당시 육군이 21개월이었고 제가 이제 23개월이었죠. 699일인가? 기분 나빠? 699 무슨 뭐 편의점이야? 편의점이래 무슨 뭐 홈쇼핑이야? 홈쇼핑에서 그 마케팅 하잖아. 19,800원, 29,8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복무일이 699일이었습니다. 오래된 얘기죠. 편입학.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편입학 전형을 통해 즉 뭐냐면 전문 학위 즉 2, 3년제 뭐 졸업하셨거나 즉 따셨거나 아니면 이제 그 4년제 대학에서 2학년을 수료한 사람. 왜냐면 그래야 3학년으로 올라갈 테니까. 자, 상황 봅니다. 최대 수준으로 인정한대요. 정하고 63학점 최소만으로 졸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3학년에 편입을 해서 군 복무 때 6학점을 또 들었고 또 복학한 이후에 30학점까지 취직을 했고 1년 동안 또 교환학생으로 파견을 해서 12학점 되죠. 국내외 학사학위 과정이니까. 이 친구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네요. 알차게 살았다. 그 다음에 군대. 이게 뭐 어려운 거 없네요. 이거 다 해주면 되잖아. 아니에요? 맞잖아. 90, 110 뭐야 이거 맞아? 네 맞네요 뭐. 그러면은 111이죠? 그래서 120 빼기 111 해주면은 9학점이 나오니까 최소 필요로 취득해야 될 최소 취득 학점은 9학점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6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조금 긴데 또 중요한 건 이거는 법조문이기도 하지만 법조문에서 그래도 어려운 유형을 꼽자면 바로 계산이 포함된 유형이 가장 어렵습니다. 법조문은. 그럼에도 풀어야 되니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26번의 요지는 갑과 을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합을 구하는 게 요지입니다. 자,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뭐 분양권, 뭐 그 전세권, 뭐 저당권 뭐 이런 거 같은데 아무튼 자, 매도인이 파는 사람이 그 실제 거래 가격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신고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걸 위반하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겠죠. 자, 볼게요. 신고 기간 만료일에 다음 날부터 기산을 해서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하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1개월을 초과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건 나중에 봐야 되니까 그냥 지금은 넘깁니다. 거짓으로 신고할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과태료 산정에 있어서 취득세는 매수인 기준이라고 하고 모르긴 몰라도 일단 체크만 하고 넘어가요. 어쨌든 거짓말 구라친 경우에는 실제 거래 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 가격의 20% 미만이거나 20% 이상이거나 할 때는 각각 이런 식으로 되더라라는 거고. 자, 이번엔 뭐야?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을 때 또 거짓으로 한 거. 그때는 이제 20% 미만일 때 이렇게 나와 있고 20% 이상일 때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취득세가 아니죠. 실제 거래 가격의 100분의 1은 뭡니까? 2%. 얘는 4%. 자, 동시에 이제 해당이 된다면 그렇죠. 뭐 높은 거를 최종 과태료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합쳐서 좋습니다. 자, 매수인의 취득세는 실제 거래 가격의 100분의 1, 1%라는 소리죠. 자, 값부터 봅니다. 자, 일단 15일날 매도를 했죠. 매도한 다음 날이니까 매도한 뭐라고 해야 돼? 아니지, 체결일부터 60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넘었네. 근데 이제 넘은 기간이 한 달이 또 안 되네. 1개월 이내네요. 이하. 그리고 이제 3억 원이죠. 5억 원에 매도했는데 실제 거래 가격이 5억 원이었으니까 여기네. 100만 원이네 일단. 네. 일단 그 이제 늦게 신고한 과태료 100만 원. 또 있죠. 거짓으로 했잖아. 5억 원
3억 원짜리를 5억 원에 매도했으면 차익이 2억이죠. 5분의 2잖아. 5, 4, 20. 40%죠. 여기 있죠.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실제 거래가격이 5억 원 이하니까 여기에 포함되겠죠. 여기. 자, 그럼 취득세의 3배니까 취득세는 뭐라고 합니까? 실제 거래가격 1%. 즉 5억의 1%는 500만 원. 1,50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수만 하지 않고 여기서 하라는 대로만 이렇게 따라가면 계산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아무래도 또 실전에서 문제 풀다 보면 이게 또 압박감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일 거예요. 이게 취득할 권리 입주권을 2억 원에 매도를 했대요. 그리고 신고는 뭐 바로 했으니까 이거는 그 신고 기간에 따른 과태료는 안 물겠죠. 거기까지 해주고 자 그럼 2억 원인데 1억 원짜리 그러니까 2억 원에 매도했는데 1억 원으로 신고했으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차익이 50%니까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럴 때는 실제 거래 가격의 4% 실제 얼마 2억 원에 거래한 거죠. 2억의 4%는 얼마예요? 800만 원, 8천만 원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이고 왜 이걸 내가 콤마를 찍지? 어쨌든 그 2,400만 원이 되겠죠. 둘 다. 뭐 을은 네, 없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 많죠? 전세 사기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이 새끼들 다 진짜 죽여야 되는데 얘네들은 반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뭐 좀만 사다 나오지 좀 정관예우 뭐 변호사 뭐 어차피 돈 좀 있으니까 좀 뿌려보지 해서 뭐 5년 받을 거 한 2, 3년 2년 살고 나오지 이런 마인드인데 그런 마인드들은 방법이 없어요. 얘네들은 갱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다 소각시켜야 돼요. 네. 파이어벳 아시나? 화염방사기로 그냥 남의 그 소중한 돈에 남의 소중한 돈을 이제 이렇게 막 하는 애들은 피눈물을 흘려봐야죠. 잔인해 보일 수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런 애들은 DNA를 후세에 넘기면 안 돼요. 진짜 똑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생길 테니까 피눈물이 흘리고. 자,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학자는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을 뭐 자연적인 질서에 따라 나열을 했고 적절한 기호를 부여해서 보편 언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을 40개의 속으로 나눴고 그 속을 다시 차이라는 걸로 세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8번째 속, 즉 40개의 속 중에서 8번째 하나의 속을 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6개의 차이로 이렇게 구분이 된대요. 나중에 봅시다. 근데 이 차이는 또 다음 또 그 바로 그냥 옆으로 이제 세부 분류로 종이라는 걸로 또 세분화된대요. 그래서 가치 없는 돌은 8개의 종으로 분류가 된다고. 그래서 속, 차이, 종. 자, 1번부터 10번째까지의 속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네. 이건 이제 가장 큰 개념이 되겠죠. 자, 볼게요. 차이부터 순서대로 이 알파벳 순서대로 사용을 했고 종은 순서대로 W, A, E, I 뭐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차이, 종, 속, 차이, 종 이렇게. 그래서 DI는 그냥 돌, 그냥 돌. DIB는 DI인데 B, 차이 첫 번째 차이 이거. 그래서 가치 없는 돌. 근데 DIBA는 가치 없는 돌인데 A가 들어갔는데 A가 뭐냐면 이 두 번째죠. 두 번째 종이라는 거죠. 가치 없는 돌의 두 번째 종 이런 거. 1번 볼게요. DITU. 일단 돌은 맞네요. T는 몇 번째지? 1, 2, 3, 4, 5. 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물에 녹는 지구의 응결물이니까 이거 돌이니까 돌은 생략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U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맞네요. 자, GW는 뭐였죠? 입이라고 합니다. 그럼 P, Y, I가 있죠. P는 몇 번째죠? 1, 2, 3, 4. 네 번째고 1, 2, 3, 4, 5, 6, 7, 8. 네 번째 차이의 여덟 번째 종이죠. 2번 틀렸습니다. 자, 3, 4, 5도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는데 저는 그냥 4번만 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DE 원소였죠. 그리고 DA. 자, 두 번째 차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A는요. 두 번째, 즉 두 번째 차이, 두 번째 총. 그래서 두 번째 차이, 두 번째 총. 됐습니다. 나머지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퀴즈의 냄새가 좀 납니다. 퀴즈 문제들이 나오는데 계산도 나오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퀴즈 문제는 맞는데 퀴즈 중에서 수리 퀴즈 유형에 좀 속하고 계산하는 그 수리 퀴즈 유형 중에서 난이도는 한 중하고 하 사이, 중하. 마냥 하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 경우의 수를 또 따져봐야 되니까. 자, 지불할 관광 비용을 물었어요. 관광 비용의 최소값이라고 묻지 않고 지불할 관광 비용이라고 했는데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걸어서 가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걸어서 가니까 상관없고 지하철을 탄대요. 즉 1,000원 내야 된다고 했죠. 거리 상관없이 탈 때마다 1,000원 일정하게. 자, 관광 비용은 입장료, 지하철 요금, 상품 가격의 합산액이고 갑은 관광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갑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관광을 하는데 그냥 기본적이었을 때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부터 따져보겠습니다. 17,000원에 지하철 2번 타야 되죠. 그럼 19,000원이 들어가는 거죠. 총 관광을 할 때. 근데 관광을 하는데 지금 세 가지의 상품이 있어.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최소화하고자. 아, 이래서 여기 관광 비용이라고 했구나. 보통 최소값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맞지. 최소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지. 자, 스마트 교통카드 봅니다. 자, 19,000원이고요. 가격이 1,000원이니까 일단 더해줍니다. 당일 무료니까 지하철 총 2,000원 들었죠. 빼주고요. 자, 서울타워 전망대가 50% 할인하면 5,000원 빼주는 거죠. 그럼 이거 얼마죠? 13,000원인가? 일단 좋아요. 얘 13,000원입니다. 시티투어 A를 봅니다. 자, A는요 30%다 할인하죠, 여러분.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17,000원이거든요. 그럼 17,000원에 30%를 할인하는 것은 결국에 무슨 뜻이냐면 17,000원 곱하기 70%라는 소리랑 70%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17 곱하기 7하면 암산하면 77에 49에서 119, 즉 11,900원이 됩니다. 지하철은 무료네요. 그리고 이거는 3,000원이니까 따라서 14,900원이 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투어 B. 다 무료네. 시립미술관이 얼마였죠? 5,000원이고요. 5,000원 만원입니다. 지하철은요, 이건 뭐냐면 무료가 아니란 소리죠. 그럼 12,000원이 되겠네? 누가 가장 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인가요? 네,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수리 퀴즈 유형인데 어찌 보면 28번이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수준이 비슷하다고. 왜냐하면 28번도 막 마냥 쉽다고 저는 말은 안 했습니다. 네. 주어진 예산은 월 3천만 원이고요. A상호가는 어쨌든 그 광고 효과가 표준어는 여러분 이거 발음할 때 효과라고 하죠. 효과. 근데 저는 그냥 효과라고 할게요. 제가 무슨 아나운서도 아니고 그쵸? 뭐 공인도 아니고 일개 그냥 시민일 뿐이니까, 국민일 뿐이니까. 자, 광고 비용이 예산을 초과하면 해당 광고 수단을 선택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광고 효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고 합니다. 광고 비용분의 총 광고 횟수 곱하기 해당 광고 노출자 수. 그래서 광고 수단은 한 달 단위로 선택된다. 그냥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놓치고 있는 게 뭐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이 한 달 단위라고 했으면 적어도 뭐 각주로 그냥 한 달은 뭐 30일이다, 한 달은 뭐 31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써줄 법도 했는데, 왜냐면 한 달이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월 달이었, 그치? 아, 이건 볼 필요가 없었다. 왜냐면 4월 달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이게 문제가 그렇게 이 피셋 문제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이걸 놓치고 있었네요. 4월 달이니까 30일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 고민 안 해도 되겠죠. 30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왜냐면 28일이 2월 달이고 4년마다 윤달이 29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0일과 31일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의 개념이 정확하게 딱 하나의 숫자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말하다 보니까 여기 4월이 보였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30 곱하면 돼요. 1 그 광고 했을 때는. 자, 숫자를 일단 좀 줄여봅니다. 너무 크게 계산하면 좀 번거롭잖아요. 또 부담도 돼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냥 이제 0 3개만 좀 지워볼게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뭐야? 얼마야 이거? 3,500이죠. KTX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만 봅니다. 왜냐면 넘어가잖아. 예산 3천만 원이. 자, 그러면 이것도 좀 고쳐볼게요. 이거 만으로 통일해보죠. 0.2만이고 얘 0.5만이죠. 됐습니다. 계산해볼게요. 이거 곱하면 되겠죠. 300이네. 그럼 이제 300이고 분모는 30. 얘가 이제 TV가 되겠죠. 버스를 보겠습니다. 즉 1회니까 30 곱하면 4월이니까 30일 곱하면 30이고 300이네요. 똑같이. 근데 이제 분모는 20이니까 자, TV는 볼 것도 없이 이제 탈락이죠. 왜냐면 분자 같은데 분모가 작은 버스보다 작을 테니까. 광고 효과가 좀 큰 애들만 이제 고른다고 했으니까. 자, 지하철 봅니다. 자, 1 60회니까 31 곱하면 1800이고 1800에 0.2. 사실상 1800이 20%랑 똑같은 거죠. 360이 되겠고 분모는 뭐다? 25가 되더라라는 거고요.
이거는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얘가 지금 60 증가니까 정확하게 20% 증가하고 얘는 25% 증가한다. 즉 분모의 증가율이 분자보다 약간 크니까 얘가 지하철보다 크겠네. 그럼 나머지 포털만 봅니다. 코털이라고 발음한 줄 알았네. 자, 그럼 1500이니까 1500에다가 0.5니까 750이죠. 아, 사실 이거 볼 것도 없었군요. 나누면 25잖아. 얘네들은 25가 안 돼, 20조차 못 넘죠. 따라서 포털 사이트가 가장 크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볼 건데, 자, 일단은 길동이가 오늘 아침에 수행한 아침 일과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어떻게, 제가 이런 말 할 때 좀 조심스러워. 내가 뭐 그냥 일개 나부랭인데, 이게 꼭 뭐랄까 막 그 바이블 공식은 절대 아니니까 너무 맹신은 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그 포함될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거 그냥 각각 대입해서 이 상황 보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좀 빠릅니다. 25분을 팩트는 모두 이거를 놓치지 마세요. 25분 모두 쓴다는 겁니다. 뭐냐면 24분 했네, 23분 했으니까 뭐 세이프 했네, 이런 게 아니고 딱 25분에 맞춰서 일과를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두 번 이상 같은 거 당연히 안 하겠죠. 네, 머리를 감았다면 반드시 말린다. 이런 말은 무슨 뜻이다? 얘네들은 하나, 투인원, 즉 세트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는 하나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이렇게 8분 됐죠. 자, 그럼 이제 봅니다. 아까 제가 한 게 무슨 말이냐면, 세수를 예를 들어볼게요. 얘 4분이죠. 25분 되려면 얘 몇 분 필요해? 21분이 필요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21분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찾아가면 됩니다. 뭐, 샤워해볼까요? 그럼 11분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 11분 맞출 수 있는 게 있나? 세수랑 몸치장. 근데 아니지. 세수는 이미 썼으니까. 그럼 나머지 없어. 그럼 다른 방법 한번 찾아볼까? 자, 구두 둘이 다 하면 20분이죠. 양말까지 하면 22분이죠. 21분이 안 되잖아. 다른 어떠한 경우로 해서도 21분을 만들 수가 없어요. 몸치장만 넣는다고 하면 14분이 필요한데 14분을 채울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기껏해야 샤워와 구두로 15분을 채울 수 있을 뿐이지. 1번이 정답이네. 안 되네 이거. 답 좀 확인해 볼까요? 1번 맞네요. 자, 머리 감기 그래도 이것만 하고 넘어가긴 좀 그러니까 2번도 한번 보죠. 머리 감기 즉 얘는 세트니까 뭐예요? 8분이죠. 여러분 25분 되려면 여기 17분이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거죠. 17분은 어떻게 해요? 요거 샤워랑 몸치장 얘네 둘만 해도 이미 성립이 되니까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되는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지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 자, 구두 닦기 5분이니까 20분이죠. 20분이니까 어떻게? 뭐가 있을까요? 잠깐만. 20분 맞지? 20분. 20분이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20분이면은 샤워하고 머리 감고 말려서 18분이죠. 거기에 양말 신기 2분. 양말 신기 2분이나 걸리는구나. 자, 몸치장은 이제 7분이니까 18분이 되겠죠. 18분 맞출 수 있죠. 샤워랑 머리 감기 말리기. 주스는 이제 15분이니까 10분 하면 이거 하면 되니까 됐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퀴즈의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31번 바로 볼게요. 자, 왜냐면 조합으로 가능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죠. 자, A은행 B지점에서는 11일 날 출장을 가는데 8시에 출발을 하고 8시간이 걸리니까 몇 시에 도착? 오후 16시. 즉, 오후 16시라고 발음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표현이 틀린 거죠. 16시라 말하고 오후 4시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만든 거죠. 자, 비가 올 때는 1시간이 추가.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17시에 도착. 오후 5시. 자, 직접 운전하겠죠. 그 다음에 운전면허 일종 보통만 소지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끊어야 되냐면은, 일단은 이건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다 보고 하자. 자, 사내 업무, 출장 시간에 사내 업무가 겹치는 경우에는 출장 못 가고, 부상자가 포함되면 즉 30분. 그러니까 여기서 30분, 여기서 30분. 비 안 왔을 때 16시 30분에, 부상자가 포함됐을 때 출장 가면은, 비 왔을 때 부상자가 포함되면 17시, 즉 오후 5시 30분까지. 뭐 이런 거겠죠. 차장은 책임자로 꼭 있어야 돼요. 한 명. 주어진 조건 왜 고려 안 하고. 그 조건이 그렇게 뭐 까다롭거나 그러진 않아서 금방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했으니까 최소 17시 도착. 당직 근무라는 것은 5시 10분에 시작한답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뭐야? 운전면허가 있어야 돼요. 즉 갑정이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갑정 포함 안 되는 선지는 가능할 수가 없어요. 3번을 제거하면 되겠네요. 또 차장님, 갑이랑 을이 차장이죠. 둘 중에 한 명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즉 갑을이 없는 거 무조건 안 됩니다.
5번 지우네. 1, 2, 4 중에 하나네. 그 1 봅니다. 갑을병, 갑을병. 건강한가? 네, 갑이 지금 부상이죠. 그러면 비 오니까 5시 반에 도착하죠. 5시 15분에 계약업체 면담이 있죠. 안 되죠. 갑병정, 갑병정. 자, 당직 근무가 있네. 왜냐면 지금 부상이라 어쨌든 5시 반에 도착인데 당직 근무는 5시 10분에 시작하니까 안 돼요. 정답은 4번이겠네. 을, 정, 무. 자, 운전할 수 있고요. 차장님 있고 다 건강하기 때문에 5시에 도착하니까, 자, 그러면은 5시에 도착하니까 이거 할 수 있고, 이 사람 정은 당직 근무 5시 10분에 바로 할 수 있고, 무는 없으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하다가 띵가띵가 하다가 이제 뭐 퇴근하겠죠.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하네. 좀 힘들게 했는데 당직 바로 서네. 32번 볼게요. 땡땡 기업은 5명이, 어쨌든 이런 거 이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면접을 했는데 뭐 평가 기준이 어쩌고 결과가 이렇다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거는 이거죠. 구분, 즉 항목이, 면접의 항목이 이렇게 5개로 나뉘었다는 점과 3점 만점이라는 점, 딱 여기까지. 그런데 그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어디에도 가중치를 물어보지 않죠. 아까 나 알려주고 있지 않죠. 우리가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 이제 그걸 따지라고 종합 점수가 높은 순으로 등수를 결정했는데 그거를 지금 여기다 적어주고 있어요. 이걸 보고 따져봐라라는 거죠, 가중치를.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일단 총점 좀 한번 볼까? 12점. 다 똑같구나. 12점, 12점, 12점.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낙수효과 문제라고 제가 불러봤어요. 낙수효과 문제. 이게 뭐냐면 이제 1등부터 5등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가면서 이거를 그 가중치를 이제 파악을 하거든요. 대소 비교 관계를. 1등이니까 여러분 낙수학교 낙수학교래. 낙수효과 그 대기업 그거 있잖아요. 그 경영에서 쓰는 용어인데, 대기업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중소 중견까지 가는 거 뭐 그런 거잖아요. 네. 자, 봅니다. 을무. 분명히 얘네 다른 게 하나씩 있어. 다른 건 다 똑같아도.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여기 있다. 1등이 누구였죠? 왜냐면 얘는 지금 여기서 1점 놓고 얘는 여기서 1점 놓기 때문에 총점은 같아. 근데 지금 왜 차이가 났냐면 얘네 둘 중에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자, 누가 1등이죠? 을이죠. 그럼 열정의 가중치가 잠재력보다 높을 수밖에 없겠죠. 왜? 잠재력이 열정보다 높았다면 무가 1등일 테니까.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뭘 파악할 수 있다? 열정은 뭐다? 잠재력이다. 자, 이제 2, 3등 갑니다. 무랑 갑이죠. 그럼 무랑 갑 틀린 거 볼게요. 가치관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요거 표현력. 근데 이제 무가 갑보다 높죠. 그럼 표현력이 즉 뭐다? 가치관보다 높다. 자, 그 다음에 갑정인가요? 네, 갑정 가볼게요. 자, 갑정은요, 지금 가치관이죠? 딱 봐도 가치관이 높죠? 그럼 가치관이 일단 높아요. 그럼 누구보다? 그것만 찾으면 돼요. 논증력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이제 정병을 보면 되는 거죠. 정병. 자, 얘가 큰 거 누구야? 잠재력이 가치관. 쉽네요. 일 번 봅니다. 잠재 어이없네 글자 씨. 잠재력은 열정보다 항목 가중치가 높다. 반대죠. 논증력은 열정, 논증 열정. 이거 없죠. 당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맞추는 겁니다. 이거 맞추면 되죠. 꼬리에 꼬리 물듯이 기차놀이 하듯이. 열정, 잠재력, 가치관. 그런데 가치관은 논증력. 그 무슨 소리야? 즉 논증력은 열정보다 작죠. 따라서 이거 반대가 돼야 됩니다. 틀렸어요. 3번. 잠재력은 가치관보다 항목 가중치가 높네요. 3번이 정답이네요. 자, 가치관 표현력 아니죠. 논증력 잠재력은 뭡니까?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잠재력 가치관 이게 그러니까 논증. 그래 뭐라고 했죠 여기서? 논증력은 잠재력보다 높다고 했는데 반대죠. 잠재력이 더 높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빡세집니다. 33번. 자, 자기소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 이제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칭을 시켜서 누가 누구고 누가 가면을 뭘 쓰는지. 이거 약간 그 문제 같네. 그 2014년 15년인가 14년도에 나왔던 그 어인놈 뭐 좀새 단천공 뭐 그 있어요. 막 일당 받고 누군지
박씨 김씨 해가지고 되게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거 비슷합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가면 파티를 하는데 남학생이 3명이고 여학생 2명이라고 합니다. 행정, 경제, 시경, 정회, 전자 이렇게 5개로 나뉘고, 자, 늑대, 유령, 처녀, 좀비, 드라큘라 가면이 있대요. 그래서 본인의 성별 학과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한 명이 또 구라를 치고 한 명은 나머지는 모두 진실이다. 자, 볼게요. 일단은 학과를 좀 써줄게요. 이런 거 좀 피해주는 게 좋은데, 이런 거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 차라리 얘를 풀겠네요. 얘를 찍어버리고. 이게 한 번에 보이면 풀만한데 그게 말이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저 파악해 봅시다. 일단 남학생 성별부터. 왜냐면 가장 먼저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또 약간 힌트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방향 매뉴얼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물어본다는 것은 이걸 가장 먼저 따져보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풀린다라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뭐 그게 반드시 맞는 건 아닌데.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파악해야 되냐면은 이게 조금 어려운데, 남학생이 4명이라고 있고 여학생이 1명이라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D가 구라를 쳤다면 D는 뭐다? 남학생이 되겠죠. 그렇다면 뭐야? A, B, C, E에서 뭐다? 2명이 또 추가적으로 구라를 쳐야 됩니다. 왜? 여학생이 2명이라고 했는데 얘가 거짓말했으면 얘는 남학생인 거잖아. 그렇게 되면 뭐야? 총 거짓말을 친 사람이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구라친 놈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D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딱 스타일이 그거네. 그 한 명씩 그 진실 아이고, 내가 왜 이걸 왜 여기다 진실을 써? 어이가 없네. 동그라미 칠게요. 한 명씩 진실을 말한 사람을 찾아서 걔네들이 이제 확정 정보를 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D는 여학생이었죠? 그럼 여기다 여를 써줄게요. 가면은 뭐 썼죠? 좀비를 취향이 좀, 네, 좀비를 썼다고. 취향 존중. 자, 일단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A, B, C, E가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따져봐야 돼요. 1대1로 누군가 또 이게 충돌하는 애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가면을 좀 볼까? 같은 과는 말이야. 여기 있다. A가 드라큘라 가면을 안 쓸 거야 라고 하고 있고, E는 쓸 거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A 입장에서 여러분, 만약에 드라큘라 가면을 안 쓸 거야 라고 하면 얘 거짓말을 했다고 치면 얘는 뭐예요? 드라큘라 가면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E는요, 드라큘라 가면을 쓸 거야 라고 하고 있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드라큘라 가면은 1개인데 그럼 얘도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럼 동시에 지금 2명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니까 뭐죠? 상황에 맞지 않더라. 그 말은 무슨 뜻이야? A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얘가 진실을 말해야 이게 성립이 되니까. 얘가 거짓말이었으면 드라큘라 가면을 쓴다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럼 이것도 거짓말이잖아. 얘가 위배되잖아. 그럼 거짓말한 사람이 최소 2명이 되는데 말이 안 되지. 1명밖에 안 된다니까. 자, 그럼 이제 A는 확정 지을 수 있는 정보가 남자고, 그 다음에 식품이랑 경제가 아니래요. 자, 그 다음에 정회는 아까 D였으니까, 즉 여기서 우리는 또 이것까지 파악해야 돼요. A가 행정 또는 전자 중에 하나. 그냥 드라큘라 가면 안 썼다, 이 정도. 자, 이제 여기서 또 뭘 파악을 해봐야 될까? 여러분 이거 있다. 잡아봐요. 자, 보세요. 여러분 A가요, 행정 아니면 전자였죠. 근데 B랑 E 볼게요. 행정학과에 다니는데 전자공학과에 다니는데, 만약에 얘네 둘이 진실이었다면 얘가 갈 수 있는 학과는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진짜 구라친 놈은 B랑 E 중에 100%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한 사람은 B 또는 E가 되고요.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뭐가 딸려옵니다? C가 뭐가 딸려옵니까? C가 진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진실부터 채워줍니다. 시경과 이렇게 해주고. 자, 또 뭐죠? 처녀를 썼다고 합니다. 처녀귀신. 처녀귀신 가면 얼마나 섬뜩할까? 처녀귀신 무서운데. 재밌게들 노네 진짜. 가면 파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좀 문제 풀다가 이제 생각을 안 했는데 골 때리네. 가면 파티 같은. 탈춤이나 하회탈이나 쓰고 놀 것이지. 지들 각시탈이야 뭐야. B가 그럼 됐고, 자, 그럼 이제 B랑 E랑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면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성별이랑 학과 이제 따져봤으니까 가면밖에 없잖아. 자, 일단은 A는 진실이었으니까 드라큘라를 안 쓴대. 그러면은 이미 처녀, 좀비 속 사용했고 C랑 D니까 이거 이제 A는 안 쓴다고 했으니까 늑대 또는 유령이야. 이렇게 늑대, 유령 반드시 여기서 하나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B 볼게요. 늑대를 쓸 거야, 그 다음에 드라큘라 가면을 쓸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가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 드라큘라 가면 안 쓰는 거죠. 여기 남아있는 가면이 이 두 개밖에 없죠. 그럼 얘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쓰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거짓말이었으면 B는 뭐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B가 늑대를 쓰고 유령을 E가 써야겠지. 왜? 드라큘라 가면을 쓴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었으니까. 그럼 A가 또 배치되잖아. A는 진실이었거든. 그렇게 되면 A는 쓸 가면이 없어져요. 왜? 드라큘라 가면은 죽어도 못 쓰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E가 진실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E가 드라큘라. 그 다음에 얘가 뭐죠? 전자공. 됐습니다. 다 끝났네요, 이제. 아, 힘들었다. A가 행정이고 B가 경제가 되겠죠? 이렇게. 얘 구라.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했다, 임마. 이 비자식아. 얘가 여자가 되겠네요, 그러면. 됐나요? 이제 이거 매칭시키면 됩니다, 여러분. A 여자 틀렸고 B 여자, 경제. 아, 얘가 이제 늑대니까. 아, 잠깐만. 뭐야 이거. 아, 이 B가 거짓말했잖아요, 여러분. 늑대 인간을 안 쓴다는 거죠. 그럼 얘는 유령이고, 따라서 A는 드라큘라 가면만 안 쓰면 되니까 자연적으로 늑대를 쓰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유령 맞네요. C 뭐 나머지 C 다음 시경 맞고 가면이 틀렸네 얘는. D 여 정회 맞고 드라큘라 틀렸고 E 남 맞고 전자공 맞는데 다 가면이 틀렸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2번임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34번 볼게요. 얘도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데 그 네 종류의 세균이 있는데 대상을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제 2일간 자, 일단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초기의 생존 지수랑 그 하루씩에서 2일차 그 실험을 끝내고 그 생존 지수로 나와 있는데 공생이면은 이제 지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독립일 때는 불변, 그 다음에 기피일 때는 각각 2씩 감소, 천적일 때는 강세측은 불변, 약세는 사감소라고 하고 있고요. 각각의 이제 그 세균들이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주고 있는데, 자, 이건 이제 뭐냐면 이거를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이거 짝을 지어라 이 소리입니다. 자, A부터 볼게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확정 지을 수 있는 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는 이걸 제가 이제 푸는 걸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A 볼게요. 얘가 처음에는 10이었는데 두 번 실험 거치고 나서 결국에 생존 지수가 2가 감소했네. 자, 그럼 가능한 건 뭐야? 독립이랑 깊이 하나씩, 독립 깊이 하나씩 하나가 있고 또 있나 한번 볼게요. 만약에 없다면 여기서 파악을 해서 이거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또 있나? 자, A가 천적일 때 강세인 게 있어요. C가 강세고. 그럼 A가 강세니까 강세 쪽은 불변의 그 혜택을 받죠. 그리고 깊이. 즉 뭐냐면 독립 하나, 깊이 하루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천적 하루, 깊이 하루 이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로 확정을 줄 수 없어요. 그럼 B로 넘어가 봅니다. 자, B는 1이 됐어요. 여러분 1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뭐냐면 공생이랑 깊이밖에 없어. 나머지 충족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따라서 공생 하나 깊이 하나에 무조건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확정 지을 수 있어요. 자, B가 공생이랑 깊이 있는 건 뭡니까? 바로 나와버리네. 끝났습니다. 이건 쉽네. 그러니까 이것도 쉽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게 이것만 파악하면 굉장히 쉬운데 또 우리가 또 당황하고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겠죠. 자, 그럼 B랑 C랑 하는 날엔 뭐예요? A랑 D랑 붙고요. B랑 D랑 할 때는 A랑 C랑 붙겠죠. 이게 1일차냐 2일차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얘네 둘은 무조건 야구공 있는데 야구 글러브 따라가듯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것만 맞춰주면 돼요. 얘가 1일차든 2일차든 얘가 1일차든 2일차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됐으니까 기억 볼게요. 자, 천적관계에 있는 세균끼리 짝을 지어 하나의 수조에서 실험한 적은 없다. 이게 수조 하나씩이잖아요. 그럼 천적이 뭐지? AD, CD지. AD 있는데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있죠. 자, 독립관계는 뭐예요, 여러분? AB, AP밖에 없죠, 지금. 맞나요? AP 없죠, 여러분. 없습니다. 자, 기억 틀렸고, 니은, 디귿. 1일차, 2일차 모두 적어도 한 개의 수조에는 깊이 관계에 있는, 자, 깊이 뭡니까? AC, BC, AC, BC, AC, BC. 하나 있잖아요. 모두 하루에 하나. 리을 봅니다. 한 종류의 세균에 대해서는 1일차, 2일차 모두 동일한 관계에 있는 세균끼리 짝을 지었다. 자, 이거는 이제 A, B, C, D 각각 보면 됩니다. A 입장에서 D랑 C랑 붙었죠. D랑 C랑 붙었는데 관계가 달라요. 넘어가고 B 볼게요. B 입장에서는 C랑 D랑 붙는데 잠깐만. B 입장에서는 지금 C랑 D랑 붙었죠. 깊이 공생이라 얘도 다릅니다. C 볼게요. C 입장에서는 A랑 B랑 붙었습니다. C 입장에서는 A랑 B랑 얘는 똑같다. 보이시죠? A, C, B, C 깊이 관계 같은 관계죠. 그리고 D 볼게요. 일단 C 확보를 했고 D는 누구랑 붙었죠? A랑 D. A랑 A랑 B. 왜냐면 AD, BD니까. 근데 AD 천적이고 BD 공생이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C만 유일하게 한 종류 딱 그 한 종류 C만 1일차, 2일차 모두 동일한 관계에 있는 애들끼리 짝을 지어 실험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우 35번 선거 문제는 잘 나옵니다. 자, 의회 의원 정수는 40명이고 4개 선거구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각 선거구에서 10명씩 선출하고, 자, 득표율에 따라 이제 배분한다. 그래서 뭐 당연하겠죠. 정당별 득표율을 그 선거구 총 의석수를 곱한 수에서 소수점 이하 제외한 정수만큼 이제 배분한다는 거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가 가장 큰 순서대로 한 석씩 차례로 배분. 근데 유권자 한 표의 가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뭐랄까요? 이거 X안을 지금 논의하겠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X안은 뭐냐면 4개 선거구를 2개로 통합하는데 유권자 수가 1대1, 유권자 수의 B가 1대1이 되도록 A, C, B를 합친다. 그럼 500이니까 20석이 되겠죠, 당연히. 나머지 배분 방식은 똑같다. 득표율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 현재 그 방식대로 한 거죠. 요거에 따라서 의석수 뭐 누구 정당이 몇 석 갔냐 이거랑 요거를 통해서 얘가 또 몇 석 갔냐로 이렇게 몇 석을 가진 걸로 변해버렸네 이런 거 이 두 가지의 케이스를 계산을 해서 계산만 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또 35원이기도 하고 심리적인 압박감도 돼서 막 평소에는 잘 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실전의 무서움이라는 건데 굉장히 이제 그게 무시 못하는 부분이죠. 자, 일단 봅니다. 특정 선거구 유권자 한 표의 가치. 이게 또 왜 이래? 프린터 그때 혼냈거든요. 구석에 좀 가가지고 좀 때려가지고 혼 좀 냈는데 덜 맞았나 보네요. 이게 덜 맞았네. 또 여러분이 삐뚤빼뚤 제가 대신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볼게요. 이거 선거구 유권자 한 표의 가치는 선거구 의원 의석수 나누기 그러니까 각각 10, 10, 10, 10이니까 20분의 1, 40분의 1, 30분의 1, 10분의 1 뭐 이런 거 같습니다. 1번 B는 가장 작은 거죠. 이 유권자 수 많다고 이거 함정입니다. 2번 자, 볼게요. X안을 적용할 경우 정정당이 뭐야? 정의당도 아니고 정정당. 그래 뭐 정당이 정정당당하긴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치는 그러지 못하죠. 팩트죠. 뭐 이건 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뭐 여야 똑같죠. 색깔만 다릅니다. 그냥 빨간색, 파란색. 아주 그냥 지들이 뭐 태극기야 뭐야. 태극기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겠네요. 아무튼 자, 볼게요. 그 정정당에 그러면은 뭐랄까 현행 이거 투표로 인해서 정정당에 가져가는 거 이거 다 계산해야겠다 그냥. 자, 일단 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정정당 A는 10%니까 얘 2석 가져가죠. 10석 곱하기 2니까 소수점 없으니까 얘는 2석 가져가네. 얘는 빵석이고 얘는 1석 가져가나요? 그럼 5석이죠 여러분 지금.
잠깐만, 이게 다섯 맞아? 잘못한 것 같은데. 20%, 10%. 아, 죄송합니다. 한석이죠. 그럼 현재 네석이죠, 여러분. 그럼 네석인데요. 그 바뀐 걸로 하면요. 바뀐 거를 여러분 일단은 여기다가 좀 계산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다 물어볼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계산을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편할 것 같고, 이거 좀 쓰기 귀찮아서 그냥 초성만 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고. 근데 여러분 이거 의외로 실전에서 좋습니다. 왜냐면 또 이것까지 쓰는데 뭐 무슨 차이가 걸리겠냐면은 그 짜투리 또 그 초가 합해지면은 무시 못할 수 있으니 무시 못하거든요. 자, 그럼 갑정당 같은 경우는 A씨에서 득표율이 23이잖아요. 230. 둘이 더하면 500이니까 500은 다 똑같으니까 그냥 제외하고, 그러면은 얘는 46%인가? 46%죠, 여러분. 그러면 얘가 20석이고 비리도 20석이니까 46%를 곱해. 그러니까 46 곱하기 2 하세요. 이 정도는 암산하면 편합니다. 9.2죠. 9석을 가져가. 0.2는 나중에 소수점 고려라고 이렇게 가로로 제가 해주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120이죠. 24%네. 24 곱하면 4, 0.8. 좀 빠르게 계산할게요. 어차피 여러분이 계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 계산하는 거 보시려고 들어온 건 아닐 테니까. 130은 뭐예요? 26%죠. 26%가 5.2니까 5가 되고 0.2가 됩니다. 이게 사실 이래서 자료 해석이 상하권단위랑 연관이 좀 많이 있다라는 부분이 이런 데에서 나오죠. 여기서 이제 연산 실력이 좀 빠르면 이런 데서 약간 좀 빛을 발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리 봅니다. 16이니까 16이죠. 32%네. 32%면 6. 뭐야? 전 다시 이거 160, 500에 160 이걸 봤구나. 160이면은 30 맞는데 32% 맞죠, 여러분? 지금 34% 아니야? 아, 34%. 그럼 6이랑 6.8이죠. 좋습니다. 자, 잠깐만. 왜 이 BD에서 갑자기 뇌정지가 오지? 여러분, 제가 지금 잠깐 뇌가 과부하가 걸렸나봐요. 여기 32%인데 왜 이 계산이 안 돼? 6.4. 6은 맞고요. 소수점이 약간 틀렸습니다. 자, 을 볼게요. 200이니까 얘는 쉽죠. 40%니까 8석. 그다음에 비읍이래. 병은 50이니까 10%. 그럼 얘는 2석. 그다음에 정은 90이니까 18%. 18%니까 18 곱하기 2하면 3.6. 자, 근데 여기서 그 뭐야? 소수점 이하가 큰 순서대로 한 석씩 차례로 배분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봐야겠죠. 자, 일단 이거 다 더하면 18석이니까 2석이 뭐 남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소수점 높은 순서대로 하나씩 주는 거죠. 여기도 19석이니까 누가 가장 크죠? 소수점이? 정이죠. 정을 한 석을 이렇게 더 줘야겠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 뭐였죠? 정당이 x안을 적용하면은 이거 조심하세요. 한석 3석이니까 5석이니까 늘어납니다. 2번이 정답이고, 유권자 한 표의 가치는 볼 필요가 없죠. 이걸 안 봐도 풀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A 선거구 자체일 때 20분의 1이었는데 합치면은 AC 선거구가 A 선거구가 되는 거잖아요. 500분의 230이니까. 잠깐만. 500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유권자 수는 얼마가 돼요? 20석이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20 나누기 500 하면 되니까 25분의 1로 작아집니다. 3번, 5번은 이거 보면 돼요. 여기서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3번만 보고 넘어갈까요? 자, 갑정당은 현행과 차이가 없냐고 물어봤는데 일단 바뀌면요. 갑정당은 15석이 됩니다. 그럼 바뀌기 전에는 얼마였을까요? 계산하면 되죠. 이거 40%니까 4석 가지고 30%니까 3석 가져가고 50%니까 5석이나 가져가고 얘는 40%니까 4석 가져가죠. 4, 4, 8, 11, 16석인가요? 그러면은 그 X하는 갑정당에서는 별로 좋은 부분이 아니겠죠. 한 석이 줄어드니까. 5번도 같은 부분입니다. 자, 36번. 수호가 세탁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색조합, 옳지 않은 것. 이것도 뭐냐면 옳지 않은 거니까 다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5개의 종류가 있는데 여러 번 세탁할 수도 있고요. 2개까지, 그러니까 최대 2개까지 세탁이 가능하다. 1개도 가능하겠죠. 이제 규칙이 여기 있어요. 이 규칙을 따라서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빨파하면 보라색이 되고, 빨노하면 빨주가 되고, 그럼 얘는 이제 보라색 2개라는 소리래. 파노하면 파초. 흰색은 그냥 그 다른 색
수건 같이 껴넣으면 그 수건이 되고, 검은색은 어떤 색이든 같이 검은색이 돼버린다. 뭐 이런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빨 하나, 파 하나, 보라 둘, 검은색 하나.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노란색이 없죠. 그럼 노란색을 일단 소진시킬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가 봅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밖에 없는데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을 합하면요 빨주가 되죠, 여러분. 의미가 없는데 이거 뭐 될 수가 없는 부분 아닌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왜요? 흰색도 없는데 보라색이 두 개죠. 그러면 뭐야 이거? 이건 뭐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아예 없는데? 빨간색, 파란색. 있나? 자, 일단은 빨간색, 파란색을 합하면요 보라색 두 개가 되죠, 여러분. 그러면은 일단 흰색이 아까 뭐였죠? 어떠한 색이랑 하든 하나가 복제되는 느낌이죠. 그럼 빨간색을 복제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빨 하나, 파 하나 해가지고 보 둘이 되죠. 이건 만족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복제했죠. 빨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있죠? 노란색 하나, 그 다음에 검은색 하나. 자, 검은색은 하나는 그냥 그대로 놔둘게요. 그럼 얘네들은 충족이 됐는데, 그럼 남아있는 게 뭐야? 빨간색, 노란색 하나씩이죠. 근데 이거를 과연 파란색, 즉 빨간색 하나는 요거 충족이 되네. 근데 파란색 하나는 노란색 하나랑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틀렸어요. 1번이 정답이네. 답 좀 볼게요. 1번이면 좀 뭔가 1번 맞네. 2번 보죠. 2번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검은색이 두 개예요. 노란색이 한 개고, 자, 주황색이 들어갔네. 자, 주황색이 들어가려면 이거죠. 빨도 이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 하면 노란색이 사라져야 되잖아. 노란색이 한 개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는 흰색을 이용해서 노란색 하나랑 해가지고 노란색 둘을 만듭니다. 그래서 노란색 하나를 빼버리고, 그 다음에 노란색 하나랑 뭐예요? 빨간색 하나를 만들면 빨주가 되죠. 주황색 하나 됐죠. 파란색 하나는 여러분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놔둔다는 거 그냥 세탁하는 거죠. 하나만 넣고 세탁하면 이게 그대로 파란색이잖아. 그러면 주황색 하나까지 됐는데 이 빨간색 하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에 여러분 검은색 하나 있죠? 둘이 섞으면 어떻게 되죠? 세탁? 검은색 두 개로 바뀌겠죠. 이런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3번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 두 개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긴? 흰색으로 맨 처음에 염색을 해서 파란색 두 개를 만들고, 검은색 한 개는 그냥 혼자서 빨면은 될 거고, 빨간색 뭐예요? 노란색 하나 남죠? 빨노 하면 빨주 되죠. 빨주 하나씩 됐습니다. 사이좋게. 뭐 4번도 그런 식으로 해보면 되는데 4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5번도 똑같을 테니까. 보라색 3개네. 자, 그럼 뭐예요? 일단 보라색 만들려면 빨파 하나씩. 그럼 뭐 빨파 보라색 둘. 그럼 여기서 이제 흰색 하나를 같이 또 세탁하면 뭐가 된다? 보라색 3개가 됐더라. 그럼 보라색 3개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검은색 1개가 있고 초록색 1개가 있는데, 자, 초록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란색과 노란색을 세탁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안 만들어지나? 이게 좀 약간 좀 칸이 부족한데, 잠깐만. 다시. 너무 지저분해서. 자, 초록색을 만들어야 되고 보라색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해볼게요. 이게 좀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파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하면 합성을 세탁을 하면 보라색 2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을 만들어야 돼요. 초록색은 뭐냐면 파란색이랑 노란색을 세탁을 해야 된대요. 자, 그럼 여러분 됐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색을 같이 섞어야 되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초록색이 필요하니까 일단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파란색, 여기서 노란색은 없잖아요. 이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건 따로 공식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파란색 더하기 노란색 그 하나에서 세탁하면 파란색 하나랑 초록색 하나가 되죠. 그럼 초록색 하나는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빨간색 하나 있었죠. 섞습니다. 세탁을 합니다. 그럼 뭐가 된다? 보라색이 되나요? 보라색 2개가 되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흰색 아까 가만히 있었죠. 하나랑 같이 넣고 또 세탁합니다. 그럼 보라색 3개가 되겠죠. 그럼 초록색 하나, 보라색 3개가 완료됐고, 검은색은 그냥 하나 있던 거 혼자서 세탁을 하게 되면 이 색을 충족시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37번)
그 연체료의 최소값. 그렇지. 뭐 그냥 물어보진 않겠지. 당연히 최소값을 물어보겠지. 그게 상황 판단이고 37번에 어울리는 문제일 테니까. 바라지도 않았어요. 좀 힘들긴 한데 문제 푸는 것도 힘든데 이것도 말로 해설하려니 이거. 시립도서관은 원칙에 따라 휴관일이 없대요. 그래서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한 명당 10건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해서 14일. 그러니까 대출을 하는 날짜가 벌써 대출 기간에 하루에 포함된다는 소리죠. 7일 동안 연장할 수 있으니까 총 21일이죠. 3주. 근데 이제 당연히 연장 신청은 기존 대출 기간 내에 해야 된다. 그리고 만화랑 시로 분류되는 경우는 무조건 7일. 그러면 여기다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7일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기간 종료일에 다음 날부터 연체. 당연하겠죠. 연체 일수 곱하기 100원. 책별로.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을 기준으로 출간일이 6개월 이내 곱하기 2 해야겠죠. 자, 출간일 봅니다. 대출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있고 여기다 여러분 헷갈리니까 곱하기 2를 써줄게요. 이렇게 얘도 이제 6개월이니까 됐다. 자, 갑은요 5개의 총을 이제 했고 갑이니까 2018년 10월 30일에 모두 반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은 이 중 2건의 대출 기간을 연장했고 반납한 날에 연체료를 모두 지불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마나란 씨는요 7일이니까 얘네들은 대출이 연장이 안 되겠죠. 그러면 연장이 될 수 있는 애들은 얘네들이죠. 그런데 또 여기서 또 본의 아니게 다 하면 좋은데 2건만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2건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모르긴 몰라도 연체료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생기게끔. 만약에 했으면 그냥 연체료는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면 자 봅시다. 자, 곱하기 2개 보이죠 여러분? 끝났어요. 이게 답이에요 그냥. 왜냐면 곱하기 2배면 연체료가 2배니까 얘네들한테 대출 기간을 연장 주는 게 이득이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대출일이 지금 다 앞서 있거든요. 얘도 앞서 있다고? 근데 얘는 곱하기 2잖아. 얘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보면 대출 기간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대출일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30일에 모두 반납했다고 했죠. 자, 그럼 뭐예요? 얘는 총 대출 기간 지금 며칠인 거예요? 21일인 거잖아요. 맞죠? 여기다 좀 써줄까? 이렇게 좀 써줄게요. 이거 원피스잖아. 만화고 원땡땡. 여성분들 원피스 말고 그 만화 되게 유명한 만화 있거든요. 네. 어른들이 더 많이 보죠. 이거는 좀 되게 좀 수준이 좀 있다고 하던데 아무튼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1일이니까 얘는 이제 21일에서 7일은 당연히 기존 대출 기간에 빼줘야겠죠. 그럼 14일 하게 된 거죠. 왜 이렇게 계산하냐면은 대출일까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연체료를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30일을 모두 반납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400원 내야 돼요. 그다음에 입속에 뭐 검은 뭐 어쩌고저쩌고가 있다고 합니다. 얘도 7일인데 얘는 20일 날 빌렸으니까 30일 하면 총 11일이 되는 거죠. 네, 11일간 대출을 했는데 진짜 대출 기간 7일이니까 얘는 4일을 내야 되니까 400원이 되는데 곱하기 2니까 800원. 자, 이건 딱 봐도 칼의 노래네. 칼. 딱 냄새가 나네. 10월 5일 30일은 26일인 거죠. 그럼 26일인데 얘는 여러분 연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기존이 뭐 얼마였죠? 14일. 얘네들은 이제 뭐 만화 실라서 7일인 거니까. 그럼 1,200원. 이거 뭐 문화유산 답사기. 21일이니까 얘는 여러분 연장했죠. 없네. 21일 동안 할 수 있으니까 빵. 자, 그 다음에 햄빵이래. 햄릿. 햄빵은 저기 우리 형제들, 저 군대 갔다 온 형제들, 군대리아 그 버거에 들어가는 햄버거 식빵, 햄빵이라고 하죠. 요즘도 나오나? 햄빵이라 써야지. 그거 먹으면 거의 90%의 확률로 화장실을 가게 만든다는 전설에. 자, 10월 5일이니까 26일이죠. 26일에서 최대 풀로 땡겼으니까 20일을 땡기면 얘는 결국에 5일에 그 연체를 한 거니까 500원이 아니라 곱하기 2에서 1,000원. 그러니까 다 더하면 4,400원. 3번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아까 여기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아니 곱하기 2인 건 알겠는데요, 얘는 대출일이 10월 5일이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5일 더 대출했으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얘가 26일이었죠.
그러면 최대 21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500원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는요, 연장을 지금 뭐 못한 거죠, 여러분. 그럼 얘는 21일에서 진짜 정상적인 걸 빼주면 7일이 되죠, 여러분. 그럼 7일 곱하기 하면 1,400원이 되죠.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더 연체료가 더 커집니다. 38번. 왕이 한 명이고 신하가 65명이니까 66만 원씩 있대요. 가치인데요. 만원 단위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데 항상 66이래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왕의 제한이 시행되지 않아 모두가 갖지 못한 달은 없었다는 것은 어떠한 달이든 간에 뭐다?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는 뜻입니다. 왜 찬성해야 이게 된다며요? 여기 위에서. 왕이 이제 중요한 건 왕에게 할당되어지는 돈이 가장 많게 합리적으로 빠르게 뭐 행동한다고 하는데 이거 좀 어려운 문제. 이런 거는 당연히 넘어가는 문제가 아닌가. 실전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 이거 보이는 사람들은 상관없겠죠. 근데 못 풀죠 이거. 보겠습니다. 어떻게 푸냐면 이거는 이제 그 핵심이 뭐냐면 기권수를 최대로 빨리 늘리는 겁니다. 자, 33명이 여러분 이거 좀 방해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경계 수역을 딱 이렇게 공유 수면 이렇게 하듯이 해드릴게요. 2만 원을 받았으면 뭐예요? 신하 왕은 관여 안 하죠. 빵만 원 받은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가봅니다. 똑같으면 기권한 다음에 근데 얘를 똑같이 주는 게 나을까? 아니 얘를 주는 게 낫겠죠 당연히. 기권. 자 그러면 33을 쪼개봐요. 찬성이 더 한 표 더 많게끔 17이잖아. 16으로 쪼갤 수 있는. 얘는 2만원보다 높은 3만원을 줘야죠. 왜 3만원이냐? 1,000원을 늘릴 수도 있으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요걸 빼먹은 거지. 어디야? 만원 단위 어딨어? 여기다 만원 단위. 얘는 다시 빵을 줍니다. 얘는 반대를 하겠죠. 얘는 찬성을 하겠죠. 그럼 벌써 그렇게 되면 왕이 갖게 되는 돈이 첫 번째 달은 빵원인데 벌써 두 번째 달은요 51만 원만 쓰면 되니까 벌써 1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세 번째 봅니다. 얘네들 그대로 또 뭐 기권 갑니다. 48. 일단 따라와 보세요. 됩니다. 17을 어떻게 쪼개지? 88, 98. 그럼 9명을 4만 원 줍니다. 그 다음에 8명을 빵원 주면 되겠죠. 반대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왕이 얼마 가져가? 사실 이거는 여러분 계산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냥 심심해서 그냥 보시라고 참고하시라고 그냥 적어 드리는 거예요. 36이니까 벌써 30만 원을 가져가 버리네. 자 4번 볼게요. 4번 네 번째 달 이 56 그대로 갑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 기권하는 애들 있지 얘네들이 항상 기권한다는 그 조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최대한 빨리 늘리려고 하는 것 뿐이지 기권하는 애들은 다음 달에도 무조건 기권해야 됩니다 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럼 9명이죠. 9명 어떻게 쪼개? 4 더하기 5 더하기 4 5 5명이 찬성 4만원 받았잖아. 그럼 이제 5만원 받으면 되겠지. 찬성하겠지. 그럼 4명은 당연히 빵. 그럼 반대하겠죠? 그냥 찬성을 할 거고. 그럼 벌써 왕은 41만 원을 갖게 되네. 다 다섯 번째 갑니다. 자, 60명이 기권을 하고요. 자, 5를 어떻게 쪼개? 찬성 반대로. 3, 2. 16만 원, 6만 원씩 주면 되겠네. 18만 원. 찬 2는 빵. 반대. 자, 그렇게 되면 왕은 얼마 가져가? 벌써 58만 원이 아니 잠깐만. 48만 원인가? 48. 자, 여섯 번째 달로 갑니다. 그대로 갑니다, 얘. 왜? 3개 쪼갤 수 있잖아요. 2대 빵으로. 2대 1로. 7만 원 주면 되겠네. 그럼 찬성하겠지. 한 명은 빵원 주면 또 반대할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왕은 52만 원을 가져갑니다. 7 가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63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얘가 14명이잖아. 14만 원이잖아. 얘를 일단 제거를 시켜야 됩니다. 반대하겠지. 자 그러면 찬성하려는 애들은 몇 명 필요해? 최소한 3명이 필요합니다. 그럼 3명을 여기서 가져갈까? 아니지. 여기서 가져가야 되죠. 왜? 기존의 62명은 빵원을 받아온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1만원만 줘도 7번째 달은 반드시 찬성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3명은 1만원 찬성을 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59, 59명은 이런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 59명은 병기 표기해드렸습니다. 병과에서
59명은 그대로 기권 가고 이 한 명도 빵원 주잖아요. 이 한 명은 같이 또 기권을 가겠죠. 그럼 기권에 묶으면 어떻게 된다? 60명, 60명이 된다고. 게임 끝났네요. 그럼 3만 원이니까 결국에 왕 얼마 가져가? 63만 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7번째 달, 8번째 달이 있는데 최대가 63. 얘 볼 것도 없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도 볼 것도 없고. 그런데 64가 있어. 이것도 볼 것도 없고. 만약에 8번째 달에서 64만 원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3번이 2번이 아니라 5번이 정답이 돼요. 왜? 최대 금액을 갖는 가장 빠른 달은 64만 원이니까 이거 최대 금액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은 여기서 64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는지 가능한가? 여러분 일단 여기서 두 명이 지금 반대하고 있죠. 64만 원을 받으려면 2만 원이 깎여야 되는데 얘를 죽여야 돼요. 3명 이제 만 원을 줬다는 거. 그럼 빵원 주면 여러분 이제 반대하겠죠, 여러분. 맞죠? 이해되시죠? 그럼 최소한 여기서 얼마? 4명이 찬성해야 되겠지. 여기서 찬성하거나 여기서 찬성하거나 어쨌든 이해되시나요? 어쨌든 4만 원이 들어가게 돼. 얘를 죽이기 위해서. 말이 안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64만 원이 될 수 없고 2번이 정답이다 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또 끝까지 오게 됐네요. 19년도 상황 판단도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좀 쉽지가 않네요. 목이 좀 또 아파온다. 이 교도소에 관한 것 같은데 조항이 좀 많습니다. 체크 좀 해줄게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도 잘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또 이게 또 39, 40번이잖아. 이거에 두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 5점짜리니까 충분히 이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봐요. 이렇게 좀 정성을 쏟아도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거 하면서 보니까 뭐 수영자를 분류하고 걔네들이 뭐 좀 잘 생활하는 사람들은 좀 더 편의를 주고 이런 거에 관한 내용 같은데 일단 이제 한번 봅시다. 개호의 정도를 구별한대요. 그래서 중요한 건 개방, 완화, 일반, 중 4개로 나뉘겠다. 구분하겠다라는 거고 소장은 여기서 중경비가 빠졌네. 즉 개방, 완화, 경비, 일반 중에서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모범이다라고 하면은 교도관의 사무 처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장은 개방과 완화, 여기서는 또 뭐야? 일반이 빠졌네.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자치생활 수용자들, 여기죠. 개방 완화, 교육실, 강당 등의 적당한 장소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무죠. 접견은 개방은 하루 한 번, 완화는 한 달에 6번, 경비는 한 달에 5번, 일반은 중경비는 4번. 1일 1회 개방과 완화에 해서 가족 만남의 날 행사나 가족 만남의 잡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1항의 접견 허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여기까지 카운팅하진 않겠다라는 하는 거겠죠. 자, 소장은 사망에도 불구하고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에게도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불가인데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자, 개방 완화는 사회견학, 봉사, 종교, 연극, 영화 할 수 있대요. 근데 다만 일반도 할 수 있게끔. 오케이. 아무튼 뭐 이런 조건에 부합하면 교도소 안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개방시설에 수용을 해서 사회 적응 필요한 처우를 할 수 있대요. 1항에 따른 처우 대상자 중에서 형기가 9개월 미만인 수용자는 바깥에 교도소 밖에 개방시설에 수용해서 이런 뭐 그런 교육 지원, 교육이나 취업 지원을 하실 수 있다. 되게 인간적이네. 이게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도 제 성격에 대해서 대충 아실 텐데 이 교도소에 간 사람들 중에서 뭐 있을 수 있겠죠. 한 1, 2%, 뭐 3, 4% 뭐 그 정도는 진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어쩔 수 없이 간 사람들도 분명은 있겠죠. 그 사람들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다 누굽니까?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남이 소중히 모아뒀던 돈을 사기를 쳐서 삥땅 쳐먹거나 아니면 남을 폭행을 했다거나 심지어 남을 죽였다거나 살인 미수했다거나 남을 거의 뭐 인생을 못 살아가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평생 트라우마와 대인 기피 이런 그런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잖아. 이런 새끼들은 솔직히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기분이 좀 좋지 않아집니다.
그 어벤져스 영화를 보신 분들이면 알겠는데 타노스가 그런 데서 놀 때가 아니야. 여기 교도소 가서 이거 한번 해줘야 돼. 다 얘네를 삭제시키게 소멸시켜야지. 이런 애들은 뭐 선량한 시민이다, 뭐 죄를 씻고 나왔다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선량한 시민이라면요 교도소 근처에 갈 일이 없습니다. 평생 살 때 동안. 여러분 인정? 인정하잖아. 개새끼들. 또 헛나가겠네. 자, 봅니다. 소장은 수용자가 개방 처우급 완화, 즉 개방 또는 완화일 때는요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소 밖에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 훈련을 받게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 봤고요. 뭐 조가 이렇게 많아. 1, 2, 3, 4, 5, 6, 7, 7개의 조를 받고 39번 볼게요. 자, 일반 경비 처우급 수용자인데 자, 처우 할 수 있는 거 보겠습니다. 자, 기억 사무 처리 업무 보조 아까 보였죠? 여기 있죠. 개방, 완화, 일반 중에서 뭐 모범이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된 사람들 가능합니다. 자, 교도소 밖 사회봉사, 이건 뭐야? 여기 있잖아. 사회봉사, 이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원래 이거는 개방과 완화에게만 됐는데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할 때는 일반도 가능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뭐예요? 니은도 맞다라는 거죠. 디귿. 자, 토론회는요 아까 자치생활이었죠. 토론회. 근데 자치생활은 개방 완화고요. 여기 뭐 예외 조항 없죠? 틀렸습니다. 자, 가족 만남의 날 그거 어딨어? 이것도 되는데 개방과 완화에게는 가족 만남의 날이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데 일반에게도 가족 이걸 허가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볼게요. 소장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고 올바를, 그러니까 맞았다, 부합했다, 적법하다 라는 걸 보겠습니다. 기억. 범죄 수가 1회이고 7년형을 선고받은 남은 형기가 6개월인 개방처우급, 여기죠. 개방처우급 7년 3년 이상이고 1회 이하죠. 그 다음에 남은 게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포함되죠. 교도소 내에 설치된 개방서실에 수용해서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범죄 전력이 1회이고 1회인데 7년을 선고받은 거면 이거 가벼운 죄가 아닌데 이게 뭐야, 이 새끼 뭔지 됐어요 이거. 왜 이렇게 나쁜 놈들 보면 기분이 안 좋아지지. 자, 니은 볼게요. 범죄 수가 1년이고 5년형이면 이거 여러분 맞죠? 3년 이상이고 1회 맞죠? 됐습니다. 자, 형기도 10개월이라서 여기에 포함되죠 여러분? 됐습니다. 그런데 완화 경비도 되고 지역사회 설치는 다음 조항을 봐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다 여기에 그 해당하는 사람들은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그 출소까지 9개월 미만일 수용자에 한해서만 이 바깥에 나가게 할 수 있어서 그 취업 지원할 수 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10개월이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틀렸어요. 이거랑 헷갈릴 수 있다고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는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 그런 거고 이거는 취업 지원 처우니까 다른 겁니다. 자, 3회고 5년형이고 이건 틀렸죠. 2회 이상 2회 이하니까 이건 볼 것도 없고 1 봅니다. 초범자로서 3년형을 선고받고 남은 형기가 8개월. 자, 그러면 이거 뭐야? 초범이고 영회고 그 다음에 3년이니까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완화 경비니까 여기 해당되고 남은 형기 8개월이니까 맞네. 얘가 되는 거네요. 왜냐하면 9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교도소 밖 공공기관에서 직업 능력 향상을 아니지, 얘는 이거를 볼 필요가 없었다 여러분. 요거다. 얘는 왜냐면은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하여 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완화 경비급 처우가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교도소 밖 공공기관에서 직업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 리을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얘는 다시 말하지만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조항을 판단해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까지 2019년 상황판단 5급 상황판단 해설을 이제 완료를 해봤고요.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최대한 많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